자신이 있는 고민하는 생각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세상 있으면 안녕하세요.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2회차 들어가기 앞서 1회차 마지막이지 좀 미비된 부분이 있어서 교육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부터 좀 간략히 설명드리고 2회차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관련 체크리스트입니다. 옥상 같은 경우에는 L형 앙카랑 케미칼 앙카 두 가지 종류로 나눠 있어서 체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묵은층 두께, 그리고 기타 그 계단실, 기계 설비 등을 확인해서 음영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직 사다리 등이 설치가 가능한지를 체크를 해서 꼭 필히 건축공사분으로 인계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붕 같은 경우에는 지붕 종류, 마감의 종류, 징크 판넬이냐 샌드위치 판넬이냐 라는 부분을 확인을 하고 지붕 슬로프 방향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주차장과 나재지 같은 경우에는 기존 주차 구역이 있기 때문에 그 주차 구역이 변경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오수 프렌치 매립 관로 등에 대한 여부를 확인을 해서 연계 지점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네, BIPV 같은 경우에는 동쪽 또는 서쪽 방향으로 90도 이내 벽면으로 설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공단 기준으로 설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방위를 먼저 확인을 해서 설계가 가능한지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대치도 체크하는 방법입니다. 설치 첫 번째 설치 가능한 면적 부지인가, 두 번째 그 면적에 맞는 모듈 크기와 각도를 산정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모듈 1조면 정남향 기준은 동쪽 또는 서쪽 방향으로 45도 이내. 아까 BIPV는 90도지만 태양광 PV는 45도 이내입니다. 모듈 간 음영 거리를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고도가 23도를 적용해가지고 모듈 간 음영 거리를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기계 설비, 계단실이나 실외기 등등 해서 공간 확보할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하고요. 마지막에 사업 개요를 정리를 하면 배치도는 마무리가 됩니다. 구조물 상세도 관련해서 제출 시에는 필히 스프링 와셔 및 풀림 방지 너트 등을 체결을 해야 된다라는 문구를 기재해서 에너지 보수단 기준에 맞춰주면 됩니다. 고정 브레싱 같은 경우에 구조물 상세 때 들어가는 건데 초기 설계에는 브레싱을 제거를 한 후 설계사에 제출을 하고 향후에 이제 계약 후에 자재 승인을 진행을 할 시 구조계산서가 들어갑니다. 구조계산서가 들어간다 그러면 이 아래 그림 같이 X자 브레싱 또는 그 사선 브레싱으로 해가지고 구조계산 업체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진행을 해야지 원가 절감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병렬 어레이 구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인버터랑 모듈 부분만 보시면 되는데요. 인버터 같은 경우에는 전격 전압 범위 MPPT라고 하시면 되는데, MPPT 범위가 보통 인버터는 평균적으로 400에서 800V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듈 같은 경우에는 단락 전류와 개방 전압을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 모듈 같은 경우는 500W 모듈로 해서 단락 전류와 개방 전압을 보시면 되고, 이게 기본적인 사항은 알았으니까 이제 직병렬 어레이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이 태양광 모듈은 모듈에 대한 조합으로 인해 어레이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아까 태양광 모듈의 개방 전압이 45.5V면은 예를 들어서 8장으로 45.5V 곱하기 8장을 하면 총 364V가 되니까 이게 MPPT 전압 범위에는 들어오지가 않죠. 그리고 세 번째 만약에 17장으로 구성을 했으면 773V로 MPPT 범위 안에는 들어오지만 700V 이상일 경우에 울타리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타리 설치는 또 현장에서 쉽게 가능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요 부분은 안 되고,
가능한 어레이 구성은 뭐 11직렬부터 16직렬까지도 가능하지만 현장 여건에 따라서 전압은 낮아지기 때문에 한 100V 정도 이제 이상으로 그 MPPT 범위보다 100V 정도 이상으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 가장 좋은 방법은 16장을 구성을 했을 때는 730V 정도가 나오는데 730V로 했으면 뭐 울타리 설치도 없고 최대 효율, 인버터의 최대 효율을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높은 어레이 직렬을 구성을 하고 그 밑으로 이제 15직렬, 14직렬, 13직렬 순으로 내려가는 것이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잠깐만. 네. 어레이가 뭡니까? 네, 태양광 모듈이 이제 직병렬 구성을 할 때 네. 태양광 모듈이 이제 회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회로는 아니고요. 회로는 어레이가 여러 장 이제 뭐 1회로, 2회로, 3회로가 있을 경우에 구성이 이제 회로라는 거고요. 어레이는 태양광 모듈이 15장 또는 10장씩 한 직렬로 구성되어 있는 걸 어레이라고 합니다. 이행주 차장님, 정태. 네. 저기서 얘기한 MPPT가 뭐예요? MPPT 요? 네. 그 인버터의 MPPT가 정확한 의미가 뭡니까? 저격 전압이고요. 400V에서 800V까지 이제 사용 가능한 전압으로 알고 있습니다. MPPT를 전격 전압으로 얘기를 하나 요즘? 전격 전압은 아니고요. MPPT는 이제 그 인버터에서 구성할 수 있는 그 전압 범위 부분인데 얘기를 해줘봐요. 제가 뒤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 관련한 사항입니다. 구조 계산서를 이제 저희가 자재승인만 제출할 때 구조 계산서를 제출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구조 계산서에서 확인해야 될 사항은 고정하중, 그리고 활화중, 설화중, 풍화중, 지진화중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고정하중 같은 경우는 구조물의 자중, 그리고 활화중 같은 경우는 응력이 일정한 값으로 발전했을 때 버틸 수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활화중은 움직이는 하중이라고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 설화중 같은 경우는 눈이 쌓여 있음으로 발생하는 하중, 그리고 풍화중은 바람, 그리고 지진하중은 지진에 의해 발생하는 관습력이라고 합니다. 구조 계산 업체에서 진행하는 흐름이고요. 저희가 구조 계산 업체에 확인해야 될 건축 구조 기술사라는 등록증, 그리고 구조 계산서 상의 도장 날리를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구조 계산서상 설계 하중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풍화중 같은 경우는 국토부 기준으로 인천 같은 경우는 28,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26, 각각 지역 풍속이 나눠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풍속이기 때문에 구조 계산 업체에서도 이 풍속들을 기준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견적서 작성 방법입니다. 견적서는 수요처 예산을 먼저 확인을 하고 현장에 따른 단가를 분석을 하고 식별번호를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견적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수요처 예산을 알 경우에는 예산에 맞춰 식별번호를 구성을 하되 현장 이제 뭐 각간형이냐 뭐 주차장이냐 이런 부분으로 해서 다시 구성을 해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 수요처 예산 확보가 확인이 안 됐을 경우에는 조금 높은 단가를 구성해서 기업 이윤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견적서 주의 사항으로는 조달청 나라점터를 확인을 하시면 종합쇼핑몰에서 검토가 가능하니까 견적서 물품 식별번호와 조달청 나라점터의 내용과 일치한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3억 이상 또는 5억 이상이 넘어갈 경우 할인율이 적용이 돼서 일정 금액 이상의 조달 할인율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시방서 같은 경우에 크게 3가지 정도만 변경을 하면 되는데요.
첫 번째 이제 공사명, 공사명 같은 경우 간단히 변경을 하고 기자재 리스트에서 변경해야 될 사항은 태양광 모듈, 인버터 접속한 부분, 요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이 그리고 세부 기술 규격서 태양광 모듈과 인버터 부분입니다. 요 두 개의 사항은 KS 인증서를 확인을 하고 선정된 모듈 또는 인버터의 KS 인증서를 확인을 한 후 수정을 하면 됩니다. 다음 내역서 작성 방법으로는 우선 작성 시트가 있습니다. 아래 이제 목차나 원가 계산서, 직계표, 내역서, 산출서, 목록표, 일일 대가표, 물가 등등 표가 있고요. 설명은 제가 간략히 동영상으로 설명드리죠. 우선 물품 식별번호 금액이 5,870만 원일 경우에 저희는 내역서의 금액을 맞춰줘야 됩니다. 첫 번째 공사명을 수정을 하고 제출일자를 수정을 합니다. 그리고 품명을 수정을 하고 이 식별번호를 기입을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물가 대비표 쪽으로 넘어가서 뒤에서부터 먼저 작업을 할 건데요. 노임단가표나 이제 모듈 부분, 인버터 부분, 접속한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다시 한번 측정을 하고요. 그리고 물가 정보를 확인을 해서 그 해 연도에 맞는 정보를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수량 산출서로 넘어가서 태양전지 판의 수량, 그리고 사용되는 수량, 그리고 인버터 사용되는 대수, 그리고 접속한, 그리고 간략, 케이블 등의 수량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각관 L형, LC형당 등등이 들어가겠지만 그거 다 표기를 해서 금액을 맞춰주면 되고요. 이외에 공사비 내역서로 들어가서 금액이 없는 부분은 숨기기를 해가지고 없애주면 정리가 깔끔하게 됩니다. 원가 계산서 상에서 이제 광급의 경우에는 그 고용보험료나 산재보험료 등을 좀 삭제를 해야 되는데 추후에 사후정가 할 때 또 그 광급인데도 이렇게 정산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금액이 지금 상이하죠. 5,871만 6천 원에서 저희가 맞춰야 되는 거 5,871만 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공구손료 쪽에서 노무비를 일정 부분 좀 금액을 맞춰줍니다. 금액이 지금 5,871만 원으로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제일 마지막으로 제출을 하기 전에는 공사비 내역서가 지금 다 수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수식으로 들어가 있는 거를 제출하는 자료에는 PDF로 변환을 하던가 아니면 엑셀 원본을 달라고 할 경우에는 전체 선택을 컨트롤 A로 전체 선택을 하고 컨트롤 C로 복사를 한 후 그리고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값으로 변경을 해주면 됩니다. 값으로 다 변경이 되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출을 하면 됩니다. 자 이제 2회차
공사 교육 이제 본 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5차로는 계약 및 착공, 그리고 두 번째 자재 선정 및 실시 설계, 세 번째 자재 승인, 업체 선정, 공정회의 방법, 공장 검수 방법, 자재 입고 및 공사, 그리고 공사 관련 사항, 그리고 모니터링 설치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약 진행 방법입니다. 영업에서 처음 영업을 통해서 이제 설계 지원이 들어오고 정기 설계사에 납품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도면, 시방서, 내역서, 견적서 등등을 납품을 하면 감독관이 요거 심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되고 향후 이제 뭐 1년이 됐던 이후에 건축 착공이 먼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건축 착공을 하면서 감리가 선임이 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계약 요청, 그 감리가 감독을 통해 감독이 계약 부서를 통해 계약 요청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계약 요청 이후에 계약 진행을 하게 되면 공사계약서는 분할 납품 요구서로 저희가 수주를 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계약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수요 기간에 이제 계약부서 그 담당자, 재무 담당자를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2번 이 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그 대지급과 직불로 되어 있습니다. G2B 계약이면 물품이나 일반 요금의 경우 대금 지급 방식이지 직불이나 대지급이 있는데 대지급은 조달청에서 거래처로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간으로부터 그 고지서를 발행하는 납부 방식이고 직불 같은 경우에는 조달청은 중개자 역할로 그 발주처에서 검토 및 승인 후 계약 업체에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밑에 계약 금액 관련해서 이제 품대계, 수수료, 합계 금액이 나와 있는데 저희는 품대계를 금액을 확인을 하시고요. 수수료는 조달청 수수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합계 금액 같은 경우는 조달청과 저희 계약 금액의 조달청 수수료와 계약 금액이 합계인데 요 합계 금액은 발주처에서 이제 조달청에 지급을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는 품대계로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납품 조건은 다 현장 설치도고 납품 기한 같은 경우에는 변경이 무기한으로 변경이 가능하지만 다수공급 계약 같은 경우에는 납품일로부터 240일씩 여러 번 가능하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공사 계약 관련 서류 제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할 납품 요구가 아니고 공사로 계약할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수요처에서 요청하는 자료들이 있겠지만 그 청렴이 계약 이행각서 또 임금 지급 서약서, 뭐 수의계약각서, 계약 보증금 납부각서 등등을 요청하는 대로 제출을 즉각 해야 됩니다. 그리고 착수계 제출 기한은 법적으로 일반 용역 계약 기준으로는 10일 이내, 그리고 시공 감리 업무 수행 지침 관련해서는 7일 이내 하니까 7일에서 10일 이내에 제출을 해도 크게 무방합니다. 착수계 제출 목록으로는 공문 착수계 현장 대리인, 그리고 뭐 경력사본, 재직증명서, 국민연금 가입증명, 예정공정표, 사업자 등록, 정기공사 등록, 직속상태한 증명, 우수제품 지정증명, 4대부분 완납증명서, 사용인가계, 고비인가, 분할 납품 요구서, 계약서 등을 취합해서 제출을 하면 되고요. 제출 방법은 감리가 있는 경우랑 또 감독관이 직접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감리가 있는 경우에는 착수계를 작성을 해서 먼저 방문 전에 검토를 받으면 시간적으로 낭비를 하지 않고 제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면 같은 경우에도 먼저 성검토가 가능하니까 도면 같은 경우는 검토를 해서 의견서를 간략하게 설명을 하는 것도 좀 도움이 됩니다. 감독관을 만났을 경우에는 뭐 정확한 내용은 감리와 상의해서 해결하겠다 또는 자재 승인원 제출 시 재확인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라고 착수계 제출하면서 자재 승인을 추후에 제출하겠다라는 인식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 감리를 경유하는 경우, 감독관을 경유하는 감독관에게 직접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감리를 경유하는 경우에는 총 3부 정도를 준비를 해서 먼저 감리 승인 그 스캔본을 해서 감리 승인을 받고 감리원을 경유하고 감독관을 경유해서 계약부서에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감독관을 경유하는 경우 그냥
감독관이 이거 계약부서에 갖다 주세요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착수기 제출해서 감독관을 경우에서 계약부서에 제출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감독관에게만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냥 2부 정도만 해서 감독관에게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성급금 지급 신청 관련해서는 성금 지급 조건에는 저희는 70%를 성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규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성금은 어떻게 신청을 하냐? 성급금은 착수에 제출하면서 감독관 권한으로 이제 승인을 해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성급금은 가문이랑 별개 업무이기 때문에 감독관이랑 계약부서랑 확인만 하면 됩니다. 성급금 신청 방법은 조달청 나라장소를 통해서 신청을 하는데 나라장소에 이제 성급금 청구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신청을 하게 되고 관련해서 이제 감독관이 이제 승인을 해줬다 그러면 관리부 쪽에다가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해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면 됩니다. 계약 후에 이제 자재 선정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초기 설계 당시에는 현재 여건이나 건축 도면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상태에서 그리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건축 도면을 면밀히 파악해서 현장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재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모듈이 단종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설계 변경 시 모듈을 최대한 저가형으로 구성을 해야지 저희가 이윤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종 여부를 확인을 하고 원가 절감이 될 수 있도록 같은 성능의 저가형 제품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저렴하더라도 유지 보수가 안 되면 문제이기 때문에 유지 보수 가능한 업체로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실시 설계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실제 설치 가능한 설계인지 좀 다시 재설계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구조물이 과설계된 부분은 구조 계산을 통해서 바로 잡고 원가 절감에 기여를 하고, 그리고 전문성 있게 설계를 하는데, 전문성 있게 설계를 한다는 것은 관련 법규가 있습니다. 한국전기항공정보나 KC, 지자체 조례, 현장고, 에너지분단 등의 법규를 확인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아까 직병력 어레이 구성할 때 750V를 초과용으로 이탈 시설을 하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한 부분이 이제 관련 규정이 이제 태양광 설비 검사 업무, 정기안전공사에서 시행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750V를 넘지 않도록 구성을 해야 됩니다. 고정형 사다리 같은 경우에는 20km 이상, 거진 저희가 다 20km 이상이니까 6m가 넘는 현장 같은 경우 고정형 사다리로 하고, 건물 높이가 6m 이하면 스프 방식이나 레일 방식으로 해도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다 건축공사분이니까 초기 설계나 협의할 때 이 내용을 필히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제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사지붕 같은 경우에는 작업 발판, 안전대 거래, 수직 옥상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는 수직 이용 통로를 필히 준비를 해야 되고, 평지붕 같은 경우는 작업 발판과 수직 이용 통로, 그리고 안전 난간까지 기준치에 맞춰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 DC츠 과정화 보호 선정 기준입니다. 정기 안전공사 기준 부분도 있고요. 저희 요 좌측에 보이는 게 저희 코텍 에너지 접속한 기구가 3차입니다. 3차. 여기 확인하실 게 전격 전압 800V, 스트링당 전격적으로 15.5V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태양광 모듈 같은 거는 아예 직병렬 어레이 직렬 구성으로 해가지고 795V가 나왔으면 저희 접속함은 800V로 구성되기 때문에 모듈보다 접속함이 더 높음으로 전격 전압을 비교했을 때 적합이 되고, 태양광 모듈 단락전류와 태양광 접속함의 스트링 전력전류 비교를 한다면 접속함은 15.5A로 아까 단락전류, 태양광 모듈의 단락전류를 비교했을 때 단락전류가 더 태양광 모듈의 단락전류가 더 낮기 때문에 적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태양광 접속함의 과전류 보호 장치가 차단기 개폐기를 얘기를 하는 건데, 개폐기는
1.25 곱하기 어레이의 단락 전력. 그 어레이의 단락 전력은 아까 직렬 구성도 있지만 직렬을 몇 회로로 구성하는지, 예를 들어 4회로로 구성을 한다면 13.6 곱하기 4회로 해서 54.4가 나온다 그러면 거기다가 1.25를 곱해 여유로 곱해서 68A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차단기가 저희가 개폐기 전격 전류가 지금 160A랑 80A가 있으니까 8채널 같은 경우에는 160A를 4채널 같은 경우에 80A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68.8A 이상인 80A 4채널로 구성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인버터 같은 경우에는 중요하게 봐야 될 점이 전격 전압 범위 그리고 단락 전류. 인버터에서 단락 전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MPPT 제어 회로인데 이게 한 개냐 두 개냐 세 개냐. 한 개 이상일 경우에는 접속함 일체형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저희는 필히 한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카톡 때 위안 효율 같은 부분은 효율도 되어 있는데 유료 효율 같은 경우는 KS 인증 품질 기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최대 효율로 해서 얘기를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접지선 선정 방법입니다. 도체 16스퀘어 이하일 때는 접지선과 도체를 맞춰주는 것이 좀 바람직하고요. 그리고 도체 25스퀘어 이상일 때는 접지선의 반절, 예를 들어 25스퀘어의 반절이면 16스퀘어, 접지선 기준의 16스퀘어 정도 이상으로 구성을 해주면 되고요. 그 전기 케이블 및 차단기 선정 방법인데요. 차단기 선정 방법은 설치 용량, 예를 들어 50kW라고 하면 5만 나누기 380 나누기 루트 3 곱하기 여율 1.2배를 하면 94.96A가 나오는데 차단기는 96.9A가 없기 때문에 그 이상의 100A로 구성을 합니다. 이 94.96A는 지금 이 케이블 선정할 때의 허용 전류라고도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단성격 같은 경우는 설치 용량 나누기 220 곱하기 여유율로 구성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접지 중요 부분은 접지는 지금 특 3종 접지 저항을 10옴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데 간혹 100옴이 나온다, 그 이상이 나온다 그러면 사용전 검사할 때 전기 안전공사에서도 지금 KC 접지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접지 계산서가 아직도 현장 여건에 따라서 아직도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전기 안전공사는 특 3종 접지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필히 이 부분은 10옴 이하라는 부분은 태양광은 무조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케이블 선정 관련한 규격입니다. 기본적으로 배선 규격 관련해서는 아까 96.4A이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예를 들어서 현장 여건에 따라서 지중이냐 가설이냐라는 부분으로 해서 매설이냐라는 부분을 통해서 케이블을 선정을 하는데 현장 여건에서 메리빌 경우에는 35스퀘어 그리고 일반적인 부분은 25스퀘어 트레이나 그런 부분은 25스퀘어 항상 이 표를 확인을 해서 케이블 선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재 승인입니다. 자재 승인 목록으로는 공문 자재 승인 요청서, 리스트, 시방서, 인증서 및 성적서, 태양광 모듈, 인버터 접속한 등등의 내용들을 표기를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승인 도면과 구조 계산서, 그리고 필요시 음영 분석 보고서까지 제출을 해서 자재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네, 자재 승인 제출 방법은 감리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이 자재 승인원도 스캔을 해서 먼저 이메일로 제출을 해서 감리 승인을 먼저 받는 것이 두 번 일하지 않고 한 번에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작성해서 감리원을 경우에서 감독관을 제출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감리원에게만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감독관에게만 제출을 해서 승인을 받는 경우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자재 승인을 했으면 그에 따른 통보를 받아야 됩니다. 자재 승인 요청을 하고 그에 따라서 결과 통보서를 감리원을 통해서 확인을 받은 서류를 저희가 기자재 내용을 통해서 확인을 한 후 이제 업체 선정이나 실 공사를 들어가는 것이 증거도 남고
문제가 없습니다. 가끔 감리원 요구 사항에 따라 양식은 또 여러 가지로 변경이 되는데 요 내용은 이제 감리원에게 먼저 확인을 받고 요청을 하시면 되고요. 내용은 통보를 받는 내용들은 다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요 통보 확인만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구조개선서 관련해서 여기 지금 구조안전확인서에서 고장 날인되는 걸 확인하고요. 풍속 적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체크를 합니다. 기본 풍속을 이렇게 기본 풍속이 이렇게 있는데 기본 풍속을 높여 진행을 하면 구조물 사용도 당연히 높아지고 그에 따라 시공 단가도 올라가기 때문에 웬만하면 협의를 할 때 요 국토부 기준을 얘기를 하고 감리와 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음영 분석 관련 보고서를 작성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현장 여건상 음영이 발생하는 경우 설치 확인 시 꼭 필히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음영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게 작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계 또는 추계 기준으로 1일 5시간 이상으로 구성을 하는데 음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3D 스케치 시험이나 이런 걸로 음영이 분석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면 되고요. 음영 분석할 때 필히 5시간 이상 음영이 발생되지 않도록 구성을 합니다. 자, 이제 자재 승인 통보를 받은 이후에 이제 업체 선정을 들어갑니다. 업체 선정을 할 때는 업체는 최소 3개사 이상을 비교를 해서 입찰 방식으로 이제 좀 진행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내고를 한 1차 또는 2차 정도를 진행을 해서 원가 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실행 원가 내역서를 확인을 해서 견적 금액과 비교 후에 실행률을 파악을 한 후 업체 선정 금액에 대한 충분한 여유를 갖고 있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제 업체 선정하는 표입니다. 지금 현재 사용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요거 우선 사전 원가 금액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실행 원가 예를 들어서 여기 이 현장 같은 경우는 기본 옥상형은 55만 원이니까 실행 원가 55만 원 안으로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업체 견적을 할 때 1차 견적을 받고 2차 견적을 받고 또 최종 견적을 받아서 금액을 최종 내부를 진행을 하고요. 그 업체 3개 업체를 비등을 해가지고 최종 금액에 대한 적합 여부를 판단을 합니다. 그 외양식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쓰고 있고요. 아직 저희 본부장 선까지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사장님, 회장님까지도 올라갈 계획입니다. 자, 업체 선정 견적서 요청할 때는 현장을 같이 가서 견적서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3개 업체를 같이 한 번에 현장으로 부르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만약에 먼저 가는 경우에는 정확한 공사 범위를 통보를 해서 견적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전기공사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구조물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매놀은 어디 있는지 등등 확인하고 차단기는 어디 설치하고 역전력 개정기는 어떻게 해야 되고 추가는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양식을 만들어서 견적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제 현장 미팅 후에 업체 자료를 제공을 하고 도면 제공을 해서 견적을 받은 이후에 업체 견적서 회신할 때는 저희가 이제 계약된 용량으로 수주 완료 용량 기준으로 해서 견적서를 요청을 하면 되고요. 자, 회사 규정 결제 조건입니다. 기성 청구 내부 결제 기준 1일에서 15일 같은 경우에는 결제 완료권은 30일에 결제가 되고 대신 담당 PM 서류가 이제 최종적으로 결제됐을 기준입니다. 그리고 기성 청구 후 내부 결제일이 16일에서 30일 정도 한 다음에 이걸 15일 결제이니까 이건 필히 업체랑 협의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구조물 제작 및 납품 계약 관련 지급 조건인데 좀 예전 방식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현장 입회하는 부분입니다.
시공업체를 데리고 이제 착수계 및 자재 제출할 때 계약된 업체를 동행해서 입회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시운전은 당연히 입회를 해야 되고요. 그 외에 사용전 검사 입회할 때 협력업체를 필히 공동해서 체크를 해야 됩니다. 공사 범위는 기본적으로 이제 광급이기 때문에 태양광 모듈부터 접속판까지 그리고 필히 태양광 모듈에 덕트를 사용하고 아까 말씀드린 플레임 방지 덕트를 체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표준 시공 단가 기준입니다. 뭐 낮은 옥상형 같은 경우는 45만 원, 기본 옥상형 55만 원, 그라우팅, 뭐 스페이스 프레임 뭐 등등등이 있는데요. 50kW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변동 사항은 뭐 현장별로 상이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실행 수주원가 산출서를 기재하는 부분인데요. 뭐 많이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수주액 같은 첫 번째 수주액을 수정을 하고 두 번째 계약 규격에 대한 내용을 수정을 하면 계약 용량과 표준 단가가 기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주요 기자재, 태양광 모듈, 인버터, 접속관 등등을 각 수량을 측정을 해놓으면 자동적으로 금액이 산출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시공비 같은 경우 추가 시공비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합당한지, 옥상형 같은 경우에는 55만 원, 54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단가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설계비 들어가는 건 당연히 설계비가 들어가고 구조 개선비가 들어갑니다. 그 내용 표기를 해주고 사용전 검사 비용 같은 경우는 자동 서식으로 되기 때문에 용량별로 구성이 되고 이 내용들이 이제 다 취합이 된 후에 실행 원가 실행률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 원가율보다 실행률 원가가 조금 더 낮기 때문에 실행차율이 마이너스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뭐 나중에 더 떨어지면 좋겠지만 사전 원가 할 때랑 실행률이랑 비슷하게 나오는 것이 제 생각에 맞다고 봅니다. 실행 원가를 작성을 했으면 자재 발주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구매 요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매 요청 관련 요청서는 지금 현재는 본부장 선까지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모듈 같은 경우, 뭐 인버터, 이런 내용들, 접속한 내용들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을 적어서 현재 이 업무는 송윤회 주임이 지금 맡아서 취합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결제는 각 PM들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공정회의 참석할 때 공정회의 계획 전후 공정회의 참석이 요청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회의록을 웬만하면 준비해가지고 현장 회의를 참석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너무 구두상으로 하다 보니까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 좀 많이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회의 주제로는 간단하게 이제 공사 후 계약 후라고 그러면 공사 투입 이제 방법, 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설명이 하는데 크레인 사용이나 투입 시 작업 소요일 등의 문의가 있으니 이 부분은 현장별로 좀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기초 앙카에 대한 이제 L형 앙카로 해야 하나 케미칼로 해야 되냐라는 부분이 간혹 좀 큰 주제가 있습니다. 자, L형 앙카로 시공하는 경우에는 건축업체랑 이제 좀 방수나 이런 부분 때문에 왜냐하면 L형 앙카의 시공 방법은 자재를 용용한 부분 앙카를 준비해서 철근 100은층 철근에다가 설치를 하는 부분이고요. 이 설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100은층과 무근층의 타설 높이를 측정을 해야지 L형 앙카의 길이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그리고 케미칼 앙카로 시공하는 경우에는 묵은층, 누름이라고 그 기존 옥상층에도 설치를 하는 공법이고 요즘 들어서 이제 묵은층이 많이 하는 이유는 이제 100은층을 L형 앙카 같은 경우는 100은층을 건축 공정은 100은층 그리고 방수층 그리고 묵은층이 있습니다. 근데 L형 앙카는 100은층 그 방수층을 뚫고 100은층에다가 시공을 하는데 이 시공공법은 튼튼은 하지만 구조적으로 이렇게 강도는 높지만
방수층을 뚫기 때문에 방수에 문제가 많다라는 이유로 지금 현재 간혹 현장들이 케미칼 앙카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케미칼 앙카 시공하는 거는 모근층의 높이만 알면 되는데요. 저희는 한 65에서 80mm 정도까지만 타공을 하면 됩니다. 백은층의 높이는 보통 100에서 150 이 정도 높기 때문에 저희 시공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 방수층을 뚫을 염려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많이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때 이제 간혹 저희가 이제 요청을 해야 될 사항들은 수배 전반 및 차단기 교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MCCB를 지금 현재 정기안전공사 규정으로 ELCB 누전용 차단기로 변경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태양광 기초 패드의 시공 스코프를 정확히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인버터 접속함 설치 위치 체크를 하고 모니터링 설치 위치까지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요 전기 케이블, 통신 케이블 관련한 사항은 이제 전기공사 업체에서 진행을 하는 부분인데 계약 용량과 비교 검토해서 크게 문제가 없는지를 좀 기술적으로 판단을 해주면 좋고 50kg 이상일 경우에는 역전력 계정기가 설치가 됩니다. BIPV랑 PV랑 합산 용량을 계산을 해가지고 50kg가 넘는다라고 했을 때는 역전력 계정기 이 부분은 이제 그 수배 전반 업체에서 진행을 하니까 수배 전반 업체에다가 확인을 하라고 감리한테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기타의 지금 안전관리 사항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네, 누전 차단기 시설 관련 법규는 저희가 이제 사용전압이 400V 초과하기 때문에 진행을 해야 되고 정기안전 감전부 요건 충족으로 해서 누전 차단기를 교체. 현재 MCCB 배선용 차단기에서 누전 차단 교체를 하라고 한국 정기안전공사에서도 확인을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태양광 기초 시공분, 기초 상세도에서 토목공사 시공분으로 되어 있는데 간혹 이 부분을 뭐 헷갈려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는 항상 건축공사 시공분이나 기초 패드는 건축공사 시공분, 토목공사 시공분이라고 정확히 어필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인버터 설치 위치, 각 현상별로 좀 상이한 부분도 있고 패드를 치는 경우에는 패드를 누가 치냐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 건축공사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초 패드도 다 건축공사분으로 얘기를 해줘야지 추가 금액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아니면 정 안 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구조물에다가 부착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건 현장별로 체크를 해줘야 되고요. 역전력 계정기 부분은 50kg 이상일 때는 역전력 계정기가 되어야 되는데 수배 전반 업체에다가 필히 이 부분을 확인을 해서 뭐 적용이 안 됐으면 적용을 해라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향후 저희 사용자 검사할 때 저희가 문제가 됩니다. 이 부분은 필히 체크를 역전력 계정기 부분은 필히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제 공장 검수 간혹 그 자재 승인을 제출을 하고 공사 투입 전에 공장 검수로 오는 경우가 많죠. 그 공장 검수를 이제 요청을 먼저 저희가 하고 페이록을 작성을 해서 공장 검수 왔을 때 페이록을 작성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통 이제 모듈 인버터 구조물의 경우에는 별도의 공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이제 사진으로 좀 대체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장에 저희 호텔 공장에서 와가지고 확인할 사항은 구조물 접속한 부분이랑 앙카 부분, 하부 구조물 부분을 먼저 선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공장 검수 결과 보고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공장 검수 결과 보고는 보통 감리가 결과 보고를 제출을 하고 저희는 이제 회의록이랑 사진 대신 이 정도까지만 이제 준비를 해서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 이 부분은 필히 제출을 해서 저희가 자재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여기도 공장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공장 쪽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제 자재 입고입니다. 이제 공장 검수가 끝났으면 자재가 입고를 해야 되는데 현장 자재 반입 일정에 대한 협의를 좀 진행을 먼저 해야 되고요. 당연히 감리, 건축, 정기소장과 협의를 진행을 합니다. 현장을 방문해서 실제 투입이 가능한지를 좀 먼저 측정을 하고 뭐 기초 앙카 시공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앙카 시공이 가능한지를 수시로 체크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크레인 또 사다리차를 설치가 아직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도 뭐 체크를 해야 되는데 현장을 가면 전반적으로 현장 여건을 파악을 한 후
사진을 찍어서 시공업체에다 보내서 이 부분 체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재 입고가 되면 이제 자재 검수가 진행이 됩니다. 아래의 표처럼 자재 검수서는 준비해서 만드는데요. 양식은 다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기본 양식으로 해서 저희는 홍보서만 받으면 됩니다. 자, 자재 입고됐을 때 사진 촬영을 좀 많이 해줘야지 나중에 증거 자료로 남겨야 됩니다. 그 기초 반입 사진, 그 모듈 인버터 접속한 반입, 구조물 반입 사진, 전기 케이블 뭐 등등 반입 사진을 하고요. 자재 반입 후에도 현장 관리도 중요합니다. 태양광 모듈 같은 경우는 고가 제품이고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파손의 우려가 다분히 발생합니다. 자재 반입 시 제품 상태를 확인을 하고 이렇게 자재 검수를 제출해서 우리는 문제 없는 자재를 반입을 했고 너가 그 감리가 검수를 했다라는 걸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공사 관련 사항입니다. 이제 업무 스코프 관련해서 이제 적지공사, 사용자 공사 때 필히 중요한 부분이 아까 시공 이하, 태양광은 시공 이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메인 접지는 구조물의 메인 접지는 16스퀘어 이상으로 해서 보호를 하고 모듈 접지는 흔히 실드 접지라고도 불리는데 모듈 간 접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6스퀘어, 지금 현재 4스퀘어 실드 접지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필히 이 부분은 6스퀘어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탈락된 부분이 없도록 이 구조물 부분에 대해서는 연접해서 시공을 하면 됩니다. 사진을 본다면 자, 구조물 접지는 16스퀘어, 구조물 메인 접지 한 포인트만 연결을 하면 됩니다. 나머지 부분 이제 모듈 간 접지 부분은 다 6스퀘어 실드 본딩 접지로 해가지고 진행을 해서 탈락된 부분이 없도록 다 연접을 해가지고 메인 접지 쪽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합니다. 대통령계 관련한 사항입니다. 기본적으로 태양광 모듈이랑 접속한 부분에 DC 어레이, 접지, 포설 이 부분은 저희가 진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 전기공사 쪽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자, 환경 센서 같은 경우에는 자, 요게 이제 기상안전판입니다. 이게 환경 센서인데 외계 온도, 모듈 온도, 일사량계, 수평 일사량계 등등이 이 기상관측반으로 넘어가서 신호를 받아서 이 모니터링 실로 RTU로 연결이 되면 이 환경 센서의 내용들이 모니터링 프로그램 상으로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접속함에서 이제 기상관측반을 결선하는 부분은 그 UTP랑 상시전원을 접속한 쪽에서 별도로 따서 기상관측반으로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접속함과 인버터 부분은 이제 전기공사 업체에서 진행하는 부분이지만 간혹 이제 옥상 가까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태양광 업체에서 전기공사 업체랑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인버터에서 그 380V나 수배 전반 쪽으로 내려가는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전기공사 업체분이기 때문에 향후 체크를 하면 됩니다. 공사 알림 보고 지금 현장별 카톡으로 이제 알림 번호를 받고 있습니다. 요 내용들은 참여 인력은 협력업체 인원이랑 담당 PM들 그리고 본부장까지도 다 확인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매일 보고되는 내용은 공사가 투입될 때 작업 보고 그리고 안전교육, 철수 보고 그리고 향후 준공이 되면 준공 완료 보고에 대한 내용들을 기재를 해서 보내줍니다. 카톡 내용 구성으로는 작업 내용은 오늘 몇 명이 들어왔고 작업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철수할 때는 어떤 작업을 했고 내일은 뭘 할지 그리고 안전교육을 했을 때는 안전교육 관련한 서명지를 첨부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현장 가서 사진을 좀 많이 찍어와야 됩니다. 사진 촬영을 해야 되는데 협력업체 이제 알림방에 사진을 공유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외에 필요한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협력업체 쪽에다가 사진을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현장을 갔을 때 사진을 필히 찍어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재 반입할 때는 모듈 인버터 접속함에 대한 반입 사진 그리고 시리얼 번호나 뭐 이런 부분까지도 다 체크를 해서 향후에 제품이 구매했던 제품과 일치하는지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조물 반입 사진, 전기 케이블이기 때문에 전기 케이블 들어간 사진까지도 촬영을 해야 됩니다. 작업 사진 필수 촬영 조건으로는 기초 안카 당연히 해야 되고요. 케미칼 안카할 때 홀 깊이나 홀 청소하는 부분, 케미칼에 주입하는 사진, 그리고 볼트 체결 부분 초근접해가지고 찍어줘야지 풀림 방지인지 뭔지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중공 부분 같은 경우에는 DC 어레이 회로도 현장 점경, 그리고 모듈 전체 사진, 인버터 점경을 하죠. 여러 가지 사진을 기술적인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많이 찍어야지 준공할 때 첨부할 수 있는 사진이 많습니다. 현장 점검 체크리스트로는 태양광 모듈, 구조물, 그리고 어레이 배선 접지, 접속함, 인버터, 차단기, 기상관측과 모니터링 시스템 등에 대한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시운전 때 이 부분을 체크를 하고 준공에 문제가 없도록 확인을 해야 됩니다. 현장 점검 체크 측정 값입니다. 태양광 개방 전화 이제 태양광 직렬 구성일 때는 어레이랑 개방 전압이 몇 볼트가 나오는지 설계했던 개방 전압보다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체크를 해줘야 되고요. 태양광 어레이에 대한 이제 개방 전압 측정 후에 이제 전체 접속함 쪽에서도 개방 전압을 한번 측정을 해서 평균 값으로 나오는지 확인을 합니다. 태양광 어레이 절연장, 접지저항, 그리고 기초 토목, 그리고 앙카 길이 부분, 이 부분도 측정을 사전에 해줘야 됩니다. 공사 완료시 점검 주요사항 인버터 같은 경우에는 인버터 표시창에 녹색 전등이 되냐 적색인지 그 부분을 체크를 하고 태양광 모듈 그리고 모듈은 이제 얼룩 육안 점검을 진행을 하는데 태양광 모듈과 접속한 인버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육안으로 점검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공 과정입니다. 보통 토지 같은 경우에는 기초 콘크리트 작업을 먼저 진행을 하고 에러 안카를 태양광 업체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옥상 같은 경우에는 기초 안카를 먼저 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구조물을 먼저 설치를 한 후에 태양광 패널 어레이 구성을 합니다. 설치 완료된 태양광에 대해서는 접속함이나 인버터를 시공을 한 후에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사용자 검사를 득하고 준공을 하는 방식입니다. 태양광 설비 주요 사항 중에서 이제 볼트 체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보안 부적합 사유로 해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태양광 모듈에 음영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음영 분석 보고서를 만약에 제출이 안 되면 당연히 부적합이 됩니다. 볼트 캡도 잘 체결이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모듈 지지대가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이것도 부적합이니까 유관 점검을 통해서도 확인을 하고 체결 부위가 이제 스크류 볼트로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일반 볼트 너트로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녹 제거, 이제 녹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용융화연 도금제 스프레이를 뿌려가지고 녹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볼트 체결, 현장 용접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볼트 용접으로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합니다. 모듈의 이제 볼트 체결 방식은 풀림 방지로 구성을 해서 에너지 공단 기준에 맞춰주고요. 그리고 통합 명판, 이 명판도 미부착일 경우에는 이것도 에너지 공단 기준에 부적합 사유입니다. 그리고 접지에 아까 연접을 해야 되니까 연접이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한 한 부분도 문제가 있고요. 공사 관련 이제 검축 관련 사항입니다. 검축이 공정이 완료되면 감리를 통해서 검축을 해야 되는데 검축 종류는 이제
기초 앙카, L형 앙카 시공했을 때 그리고 구조물 모듈 설치 후 완료된 것에 대한 시공 검측, 최종 검측이 되는 겁니다. 검측 서류는 검측 요청서, 작업자 참여 실명부, 검측 체크리스트, 사진 데이트, 도면 등이 들어갑니다. 이 양식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쓰는 양식이고요. 그 감리가 뭐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검측 요청은 현장 대리인이 서면을 받아서 정기 감리형 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작업자 실명 명부를 필히 제출을 해야 되는데 공사가 길어진 현장 같은 경우에는 날짜만 제대로 표기를 해서 각 작업 인원의 서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검측 체크리스트입니다. 요 내용 간략히 한다 그러면 기초 앙카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구조물에 대한 시공 어떤지 뭐 인버터 설치가 어떤지 접속감 설치가 어떤지 등등등을 표기를 해서 결과 뭐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이 부분을 감리랑 시공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요. 사진 대지를 첨부를 해서 실제 검측하는 사진 감리가 입회해서 사진을 첨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검측 도면을 같이 첨부를 하게 됩니다. 구조물의 주요 요소 및 명칭입니다. 자, 모듈 클램프, 이거는 그리고 구조물 부분에 이제 LC 형광을 펄린이라고 하고 사선 경사보, 대각재 보통 뭐 LC 형광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는 각관으로 들어가는 걷어 그리고 주기둥 그리고 예를 들어 뭐 하부 쪽에 이제 기초 파일을 받으면 기초 파일 아니면 기초 패드라고 구성이 됩니다. 자, 구조물 설치 시 주의 사항으로는 구조 계산에 의해 시공이 되었는지를 확인을 하면 됩니다. 아까 기본 풍속에 대해서도 확인을 했기 때문에 구조 계산서만 잘 제대로 발행된 것도 확인을 하고 구조 계산서만 확인을 하면 시공에는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니터링 설치 관련한 사항입니다. 모니터링은 설치하기 위해서는 모니터링 업체에서 보통 진행을 하는데 그 전에 이제 현장을 먼저 파악을 해가지고 모니터링 업체에다 요청을 하면 됩니다. 준공일 확인을 먼저 하고 설치 장소, 시공 장치가 있는지, PC를 설치를 했는데 시공 장치가 없으면 도난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설치 위치를 확인을 해서 모니터링 위치를 모니터링 업체에다가 얘기를 해주면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됩니다. 만약에 컴퓨터는 있는데 놀 데가 없다 그러면 PC까지도 저희가 모니터링 업체에다 제공을 하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게 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끝났습니다. 질문이나 뭐 있으신 분이 아까 그 체크리스트 어레이를 전압전류 네. 그 전에 그거는 직접 우리가 작성해요. 요거는 시공업체에서 작성을 해서 줘야 됩니다. 근데 다 받고 있나요? 지금 사진으로만 받고 있고요. 실제는 적용이 되지 않죠. 근데 앞으로는 받아야 됩니다. 이 내용. 실제로 저거를 다 실제로 체크를 해서 받았으면 좋겠는데. 받았으면 좋겠다고요. 저도 그렇게 좋겠다. 근데 안 해주는 거죠. 현장에서 뭐 이런 내용들을 좀 적기하고 해서 그 개별 어레이별로 사진으로 해가지고 좀 받는 경우가. 근데 저거를 하고 나면은 이제 누전이 발생한다거나 지각이 발생한다거나 이런 거를 좀 사전에 점검할 수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저런 저항이나 이런 접지 저항 등에 대한 확인을 사전에 이 어레이의 태양광 모듈에서도 이제 누전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필히 시공업체에서도 지금 하고는 있는데 그거를 기록을 안 하고 사진을 안 찍고 그러고 있는 것 뿐입니다. 시공업체에서는 당연히 이게 모듈에 대한 누전이나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럼 나중에 저걸 다 받을 수 있나요? 지금 받으려고 지금 요거 시공업체에도 이런 식으로 교육을 다 시키고 있습니다. 네. 사진 촬영에 대해서도 교육을 다 시키고 있고
굉장히 찍어야 되는 게 많아요. 여기 사진에도 적지저항 측정 사진, 뭐 저렴저항 측정 사진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매우 내용들. 그리고 뭐 안 된다 그러면 PM들이 체크해가지고 이 부분은 자기가 가서 집단 해야죠. 근데 우리가 태양광 발전 장치에 대해서 K마크 인증을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심사가 나왔을 경우에 저런 것들이 자료가 다 있어야 인증 유지가 되기 때문에 저런 것들은 실제로 좀 해주시면 좋겠거든요. 네. 그럼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PM들을 통해서 제가 별도의 이 지금 하는 교육은 이제 그 기본 교육이었죠. 네, 전문 교육을 또 따로 별도로 하고 사회 교육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에 이제 저희 PM들 실행본부 실행팀 중에서도 좀 같이 이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직원이 개개인의 능력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물이라도 하나 사주지.